오늘도 전 시간에 이어서 그게 어진 사람 인지수 요걸 공부할 차례죠. 전 시간 이제 하다가 끊어진 게 요거 맏형자 하다가 이제 다 못하고 지금 이 시간까지 왔죠. 그래서 맏형자에 관한 이제 그걸 조금 더 하고 다른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형자가 들어간 것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처형이라고 있죠. 처형 많이 쓰는 용어죠. 이것도 내 집사람 아내 언니를 갖다 부를 적에 이제 처형이라고 그러죠. 처보다 언니 처형 그렇게 부르는데 첫자 이 첫자가 아내 첫자라고 하죠. 근데 아내를 왜 이렇게 쓰느냐, 참고로 이 아내라고 하는 것도 지금 우리는 이렇게 아자고 내자고 이렇게 쓰는데 본래는 이렇게 썼어요. 안에 있는 해라 그래서 안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도 여성을 해라고 보긴 봤어요. 근데 밖에 있는 해가 아니라 안에 있는 해다. 그래서 안에 하다가 이게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안해로 바꿔버린 거죠. 이제 그런 뜻을 한자로 써놓은 거죠, 이렇게 지금. 그럼 여기 안에 첫자를 보면은 여기도 이렇게 썼지만은 한일자 하고 붓사자하고 계집몇자를 합한 거예요. 이게 한일자, 맨 끝에 한일자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붓사자죠. 그 다음에 계집몇자, 이게 합한 게 안에 첫자예요. 붓을 그 전에 분율이라 그랬죠. 손에다가 이렇게 두 개를 음량을 하나로 꿰찬 게 분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거는 두 개를 꿰찬 상태를 말한 거고 요것도 붓이에요. 근데 같은 붓이라도 붓을 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 경우인데 요거는 그냥 손에다가 한일자를 이렇게 꿰버린 거 요것도 붓이라 그래요. 이것도 두이자 음량을 뺀 건 유리라고 하는 거고 빼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손에다가 뭔가 이렇게 쥐고 있는 거는 붓을 쥐고 있다. 그래서 이건 붓이라 그래요. 그래서 똑같은 붓이지만은 요 두이자가 들어갈 때는 주로 글을 가리켜요. 이거는 글. 요거는 글을 가리킨 게 아니고 붓 자체를 가리켜요. 그게 좀 차이가 있는데 아무튼 붓을 붓 사자 위에다가 이렇게 한일자를 하고 그 다음에 여자를 붙인 게 안에 터다. 그 얘기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갑골문에 보면은 이렇게 됐어요. 갑골문을 보면은 여자의 긴 머리를 여자가 머리가 길잖아요. 그걸 손으로 이렇게 만지는 모습. 그래서 이게 손이라 했죠. 이게 손으로 이게 뭐냐면은 긴 머리를 같은 거예요. 긴 머리. 근데 이게 왜 붓이라고 했느냐? 여자가 머리를 단정하게 하는 것처럼 그건 이제 외모잖아요. 근데 마음을 단정하게 하는 것이 단정하게 하는 건 붓이거든요. 그러니까 손으로 이렇게 머리를 만지는 거나 붓으로 자기 마음을 단정하게 하는 거나 똑같다고 해서 그 마음을 붓으로 이제 그 비유를 한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 여자의 머리는 함부로 만질 수가 없어요. 요새 같은 이제 성추행으로 걸리는데 함부로 여자의 머리를 만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만큼 믿고 만질 수 있는 사람이 만지는 거예요. 그럼 믿고서 만질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아내라 그래요. 그걸. 머리 긴 여자라서 이쁘다 그래서 처음 이렇게 만지다 보면 큰일 나죠. 그게. 근데 내가 이렇게 만져도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내죠. 그래서 여기다가 여자 개념자 이렇게 딱 붙이면은 아내다, 아내와 같다 해서 아내처라고 이제 말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안해천인데 여기다가 이수변, 여기 얼음 빙자잖아요. 이게 얼음 빙자를 붙이면은 이게 첫자가 돼요. 우리가 처량하다 할 때 이 첫자를 써요. 이렇게 얼어버렸다 그랬지. 아내가 얼어버렸다. 이왕 이 아내 첫자를 공부할 적에 이왕이면은 이런 것도 같이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소개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아내 첫자 얼음병을 붙여서 이것도 똑같이 쳐줘. 근데 얼어붙은 아내가 되죠. 이렇게 되면. 이제 얼어붙은 아내는 뭐냐면 슬픈 아내지. 이제 슬픈 아내. 그래서 슬펄 철아 그래요. 이렇게 이수변을 붙으면 이렇게. 이거는 슬펄처. 그래서 이 첫자가 들어가는 것은 처량하다. 그쪽에 주로 많이 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첫자는 이제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형자가 들어가는 것은 또 사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사가 이 집사자거든요. 이제. 우리가 사관 할 때 이 사자를 집사자를 많이 쓰죠. 이게. 사형. 사형이라는 용어는 우리 주위에서 잘 안 쓰죠. 안 쓰는데 그 뜻은 뭐냐면은 남들한테 자기의 친형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우리 사형이요. 근데 이런 말은 안 쓰고 보통 우리 친형입니다. 보통 그렇게 많이 쓰죠. 근데 사형이라는 용어도 많이 썼어요, 옛날에는. 왜냐하면은 이게 집사자라 했잖아요. 같은 집에 있는 형이다. 그러니까 친형입니다 하는 거 같은 얘기지. 또 사형이라는 그런 발음으로 쓰는 것으로는 이런 것도 있어요. 여기 조사한다 할 적에 요 사자를 쓰죠. 감사원 할 때도 요 사자를 쓰죠. 이게 이제 조사할 사자인데 똑같아요. 요 사형이나 그 뜻은 비슷해요. 근데 요 사형은 요 집사자가 들어간 사형은 이게는 한 집안의 형, 한 핏줄인 친형을 남한테 소개할 때 쓰는 글이다, 쓰는 말이다.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요 사형은 친형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나하고 그 학렬이 같다 그런 얘기예요. 학렬도 같고 나이도 같고. 그래서 요거는 나무 목에다가 이게 또 차자를 쓰죠. 이렇게. 또 차자는 뭐냐면 여기 비석을 말한다고 그 전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원래 비석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다가 음과 양을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생전에 행했던 여러 가지 업적을 여기다 기록한 그 비문이라 그래요. 거기다 나무목을 이렇게 하면은 그건 18이라 했잖아요. 이제 삼극이 합해서 그 8쪽으로 쪼개지는 거. 그러니까 생전에 그 사람이 했던 그 모든 걸 갖다가 그 18방향으로 10이 이렇게 벌어지는 그런 걸 전부 다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사사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이것도 사형이라는 거 할 때 이 사자도 들어간다. 근데 이 집사자가 들어간 거하고는 뜻이 조금 다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집사자를 한번 보세요. 집사자는 맨 위에 이렇게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된 거는 뭐냐 지붕의 모양을 그린 거죠. 이렇게 집지붕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나여자 이게 나여자죠. 또는 남을 여자 뭐 그렇게도 얘기하는데 나여자와 집터를 그린 입자가 앞인 자다. 사전에는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이렇게 나여자하고 입자가 앞했는데 이 나여자가 이렇게 이제 나중에 변한 거죠. 이게. 그렇게도 보는데 이제 알기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아요. 이게 삼합집이라 했잖아요. 삼합집 밑에다가 요거 입고자가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이렇게 그 삼합집에다가 옛꽃자를 합한 걸로 보는 게 기억하기도 쉽고 그 다음에 뜻도 쉬워요. 이렇게. 그럼 이게 뭐예요? 열십자에다가 입구자. 그게 옛꽃자라 그랬는데 그 열십은 뭐냐면 근원을 말한다 그랬잖아요. 음과 양 또는 삼극이 하나 된 그 근본을 말한다고 했거든. 여기 입구자는 통로라 그랬잖아요. 근본된 통로. 그러니까 그 기초적인, 그러니까 가장 오래됐다 그렇게도 얘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옛고라는 말이 생겼다. 근데 그 위에다가 삼합집을 이렇게 하는데 이 집사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그 이해하기 쉽잖아요. 삼합은 뭐냐면 삼극을 하나로 합한 건데 그게 사실은 가장 오래된 집이다. 가장 오래된 통로다. 해서 집사. 이러한 의미가 붙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게 훨씬 편하겠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하면 삼합집이라고 하는 거. 요거는 다들 알고 계실 걸 믿어요. 이 삼합집의 대표적인 게 이 끝자를 합한 합합이다. 그 합한다는 그 의미가 뭐냐면 본래는 천지인 셋을 하나로 합하는 게 본래 합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사는 장소를 집이다 했던 것도 원래 요 집을 가리켰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 집이 삼합집에 있는 한자인 줄은 모르고 집을 한글만 쓰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 그래서 우리 집이 있다 하는 것은 뭐냐면 나한테도 삼합한 상태로 있는 집이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천지인을 하나로 모신 그 장소가 그곳이 바로 집이다. 그래서 우리는 집이 없으면 안 된다. 그 얘기해야 되겠죠. 짐승들은 집이라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은 천지인 삼합을 갖다 하나로 할 수 있는 생각도 없고 생각이 없으니까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짐승들은 집이 없어요. 오직 사람한테만 집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집사자가 이제 옛꽃자고 삼합집이 됐다. 그렇게 이해하면 좋고 그 다음에 조사할 사자 요것도 보면은 우리가 그 사돈을 맺었다 그러잖아요. 사돈을 맺었을 때 그 사자가 바로 요 사자를 써요. 조사할 사자 또는 사실할 사자. 사돈이라는 용어는 많이 쓰는데 막상 사가 무슨 사자냐 물어보면은 대답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게 바로 나무목 밑에다가 아까 말한 또차, 그 사자라 했죠. 근데 그걸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더 자세하게 드리면 이렇게 돼요. 이게 또차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비문을 적은 비석을 그리거나 또는 재물을 올려놓는 도마를 그리는 자다. 그래서 요걸 갖다가 차라고도 부르고 발음이 이때는 또 근데 저라고도 봐요. 그때는 도마저라 해요. 그래서 두 가지 발음이 있어요. 이거는 차하고 저하고 두 가지 발음으로 나오더라. 그래서 저라고 할 때는 고기 같은 걸 써는 도마 있잖아요. 근데 그걸 얘기한 거고 그 얘기는 어디서 근거가 있느냐면은 제사를 드릴 적에 신성한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칼로 써는 거 그때 사용하는 그 도구를 도마라고 부르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신한테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음식물은 경건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엄밀한 검사나 조사를 해야 돼요. 그냥 썩은 거 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엄밀한 검사나 조사를 한다고 해서 조사할 사 또는 도마저
그래서 요 또 찾잖아 도마저가 들어가면은 굉장히 그 엄밀하게 무언가 설렁설렁한 게 아니라 엄밀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조사 사자에다가 서도나 때 돈자는 원래 이게 머리 조아릴 돈자예요. 머리를 사돈한테는 예의를 갖춰야 되잖아요. 그 머리를 조아리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 돈자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준자하고 왼편에 있는 게 이게 진칠 준자잖아요. 이렇게. 진을 친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이게 머리혈이잖아요. 머리로 진을 친다. 진을 친다고 진을 친다는 말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적하고 싸울 적에 계열을 갖춘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머리로 진을 친다는 얘기는 뭐냐면 조심한다는 얘기인데 고개를 다섯 번씩 숙이면서 예의를 갖춘다. 그 얘기가 되죠. 그래서 머리를 조아린다. 그런 의미가 붙었고 조아릴 돈이라는 그런 뜻이 생긴 거죠. 그 머리를 땅에 닿을 정도로 절하는 모습을 가리킨다. 진칠준하고 머리라고 합한 게 이제 그러니까 수준이 됐어요. 수준이 되면은 당연히 그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소개를 해드린 거죠. 사돈 그 이제 한자로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형자가 들어간 것으로 이제 친형이라는 게 있어요. 제일 많이 쓰죠. 친자가 이제 친할 친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거는 웬만한 사람 다 알 거예요, 아마. 그 친형은 한 핏줄, 한 분모에서 나온 그 핏줄을 그 형을 가리킨 거잖아요. 근데 친할 친자를 보면은 왼편, 오른편 이게 두 갈래로 두 개로 갈라지죠. 왼편에 있는 게 요게 친자예요, 원래. 요게. 오른편에 있는 거는 벌견자잖아요. 친하게 본다, 이제 요게 친할 친이니까 친하게 본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친하게 본다. 예. 그럼 친할 친자는 이렇게 쓰는데 왜 이렇게 쓰느냐 이제 그것도 한번 살펴봐야죠. 친할 친자를 보면은 위에 있는 게 설립자 이렇게 밑에 나무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를 세운다는 게 친하다 뭐 그런 의미가 되겠네요. 그 나무를 세웠는데 그게 왜 친하다는 말이 되느냐. 나무를 세웠다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여십자는 일적식과 무게와 섬이라 했잖아요. 천일, 지일, 인일 세 개를 하나로 합하면 천십, 지십, 인십 세 개의 여십자가 되는데 이제 그걸 가리킨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조각은 8개 이렇게 벌어지는 게 나무목이다 그랬잖아요. 그 위에다가 이렇게 설립자를 한 거예요. 그걸 붙인 게 친하친이다. 그럼 보세요. 이게 왜 친하다고 할 수밖에 없느냐. 여기 설립자가 뭐냐면은 그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여선육이 한일자를 바탕으로 해서 섰다 그랬잖아요. 이 한일자는 뭐냐면은 세 개가 겹친 거죠. 하나, 둘, 셋. 사과로 쪽에 세 개의 선이 겹친 한 점을 갖다가 한일자라고 했다. 그럼 이렇게 나간 거 보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6방향으로 나가더라. 그래서 설립이라 그랬잖아요. 이것도 사과 가른 비유고 18도 사과를 갈려서 생긴 그 현상을 말하는 거고 이 둘은 설립자고 이거는 뗄 수가 없이 가까운 사이잖아요. 본래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친할 친이라. 그거보다 어떻게 더 친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전에는 이런 설명이 없죠. 이제 숫자를 모르니까 이제. 그래서 설립자하고 나무목이 붙으면은 뗄 수가 없는 친한 사이다. 거기다가 볼견자를 하면은 욕을 본다는 얘기지 이제. 그러니까 요것도 친하고
그 옆에서 이걸 보는 것도 친한 거고, 그러니까 친한 친이라고 하게 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형자가 들어간 것으로는 시형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시형. 여기 시자예요. 시. 무슨 시자냐면 여기 시집시라 그래요. 시집. 여자가 시집가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시집 시자를 보면은 오른편에 있는 게 사자죠. 생각할 사자. 근데 왼편에 여자가 있으니까 여자가 생각한다 또는 생각하는 여자다, 뭐 그런 말이 되겠네요. 그럼 그게 어떻게 해서 시집하고 연결이 되느냐. 이제 여자가 시집 가면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우선 생각할 사자 이걸 한번 타자를 해보죠. 여기 보면은 전심이라죠. 이게 발전자고 마음심자, 이게 생각할 사자예요. 그럼 이게 왜 생각한다는 의미가 되었느냐면은 결국 뭘 생각하는 거냐면은 열십을 갖다가 내 속으로, 내 모속으로 집어넣는 마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내 마음 속에다가 십을 사방에 빈틈 없게끔 그렇게 담을 수 있느냐. 그게 원래 생각이다. 생각의 진정한 의미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툭 하면 생각한다, 생각한다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예를 들자면은 지금 밥 먹을까 말까 생각 중이야 이제 그러거든요. 그거는 사실은 생각이 아니죠. 생각이란 말을 함부로 너무 많이 쓰고 있는데 이 생각은 뭐냐면 각자가 깨달을 것이거든요. 배고파서 밥 먹는 거 생각 중이다. 먹을까 말까를 생각 중이다. 그게 깨달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그런 느낌이 없다가 느낌이 드니까 이제 그걸 깨달음이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니라고 이제 그래서 생각이란 말을 쓰기는 쓰는 거지만은 본래 생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깨달음을 낳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낳을 생자. 그다음에 이거 깨달을 것자. 이렇게 깨달음을 낳는 거. 원래 생각이란 말이 깨달음을 낳는 걸 가르친 건데 너무 흔하게 쓰고 있죠 지금. 아무튼 생각은 여기에 생각할 사라고 했으니까 그 생각한다는 그 의미가 뭐냐. 그 실상은 열십을 갖다가 내 몸속에다 집어넣는 거다. 그러면 열십을 내 몸속에 집어넣는 게 발전자인데 요게 요것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요걸 갖다가 교감 선생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넉사자 사과체 네 개의 입구자가 한 몸이 됐다 그 얘기잖아요. 그 입구자가 네 개가 돼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사구가 하나로 합했다 그 얘기잖아요. 그 옛사람들은 왜 밭을 갖다가 이렇게 썼느냐 이제 그걸 알 수가 있는 그 어떤 여지가 보이잖아요. 이게요. 그러니까 네 개가 돼야 돼요. 이게 네 개가 될 적에 열십자가 생긴다. 그거는 우리 사과 가름 비해서 많이 얘기했잖아요. 사과를 한 번 가르면은 두 조각밖에 안 생기지. 근데 네 번 가르면 네 조각이 생긴다는데 그게 사구란 말이에요. 요 네 조각이 하나 둘 셋 넷 네 조각이 네 개의 그 통로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네 조각을 사구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네 조각이 생기면은 하나의 열십자가 보이죠. 그래서 열십을 왜 사구합체라고 교감 선생님이 얘기했냐면 요 네 개, 요게 뭐냐 1, 2, 3, 4예요. 1, 2, 3, 4. 1, 2, 3, 4 이걸 합하면은 1,